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청년 스피치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유에스터 대표님께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정자 기증 사유리 편이라는 주제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분을 변론을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애국청년단 대표 유에스더입니다. 저는 오늘 정자 기증이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의 한 여성의 스토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네덜란드의 목수인 바네사 반 에위크라는 사람은 한 여성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34살이었고 독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처럼 정자 기증자를 찾고 있었고 불임 클리닉이라는 곳을 통해서 임신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그 비용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기증 후보자와 또 잠재적 수혜자를 직접 매칭하는 온라인 정자 마켓 중 하나인 Deezer for Child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상적인 후보자를 찾게 되고 30대 네덜란드 음악가인 조나단 제이콥 메이어라는 기증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메이어는 파란 눈과 곱슬곱슬한 금발머리를 가진 잘생긴 남성이었습니다. 반 에위크는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몇 번의 연락을 통해 오간 후에 며칠 뒤 그녀와 메이어는 헤이그의 번화한 철도 중심지인 센트럴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정자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그녀는 그에게 165유로 약 200달러를 지불하고 그의 여행 비용까지 부담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딸을 낳았는데 그녀에게 첫 아이였고 남성인 메이어에게는 그 딸이 8번째 딸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17년 그녀가 다시 임신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메이어에게 또다시 정자 기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다시 만나 비슷한 액수의 돈을 받고 정자를 제공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인 반 에이크는 불안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남자 메이어를 통해 그 남자 메이어를 기증자로 사용한 또 다른 미혼모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 미혼모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2017년 네덜란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메이어는 수많은 불임 클리닉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최소 102명,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통해 그의 개인 기증은 포함하지 않은 수인데도 102명이라는 자녀를 출산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성인 메이어가 적어도 175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인정을 하게 됐고 더 많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1,7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이복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 중 2명이 자신도 모르게 만나 유전적 결함이 있는 아이를 낳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KBS에서 반영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사유리 편이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유리의 아들인 제니라는 이 아이는 아빠가 없이 태어나는 게 엄마인 사유리 씨로 인해서 결정되었고 방송의 흐름 가운데에 한 캐릭터로 잡히면서 이 아이가 자라며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세상의 의식과 어려움을 생각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유리 씨는 연예인이라서 방송으로 자신의 아이를 다 드러내고 키웠기 때문에 버리거나 그 아이를 내팽개치지 않겠지만 마치 이러한
이렇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이런 모습이 제게 보기에는 애완견을 이렇게 입양하는 것 같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이 저한테는 그런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떠나서 엄마의 역할 또 아빠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 아이에게 그것을 주지 않고 마치 그 아이를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그 아이에게 어쩌면 또 그 부모에게 상처가 되고 버림이나 아니면 방치나 이런 방향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제2의 인생이라고 우리 청년들도 결혼에 대한 생각에 아주 신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가 또 법이 이러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공영방송 KBS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사유리 씨를 되게 미화해서 아름답게 이게 보이게 하고 그걸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부모와 자녀가 그 프로그램을 같이 본다면은 아 엄마가 저런 가정을 인정하는구나 아 우리 아빠는 저런 가정을 인정하는구나 그것을 그 아이가 인식하게 될 거고 그 아이는 스스로 그런 가정도 존중하게 되어지는 걸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저 프로그램이 그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보고 웃겠지만 저 모습을 따라 보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저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노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가정의 모습이 우리 엄마 아빠의 존중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사유리 씨와 같이 산다 이렇게 결정하고 부모에게 나가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찬성할 부모가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 부모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아이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상하게도 반대로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잡혀야 되는 것은 가정을 해체하려는 이러한 무수한 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또 외치고 막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큰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명했을 때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자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하나님이 명하시고 선포하신다면 새롭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위정자들을 위해 또 지도자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법안이 제정되도록 또 모든 합법들이 다 무너지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속해서 외치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